사직동 도박이 갈고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이제 올해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금요일쯤 올라가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벌써 뭐 방송을 한 지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원래 이게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한 지는 이제 2년 다 돼가고 유튜브로 병행한 지 1년쯤 돼가는데 뭐 아무튼 요새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네, 연말이니까도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또 좋은 얘기를 주로 남겨주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연말이니까 막 큰 소식이 있진 않고요. 세 가지 정도 뭐 인터뷰 2개와 또 선행 소식들을 한 2개 정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김구 커플이라고 우리 팀의 유명한 커플이 있지요. 예, 김원중, 구승민 커플의 구승민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인 손성빈 선수, 포수 선수가 그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관련 소식과 함께 또 이때 인터뷰를 또 같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도 이제 이대호 선수를 따라서 선행을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에서도 또 선행을 했는데 이런 소식도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승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선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51국 경기에서 60.1이닝 소화하면서 셋업맨 역할을 맡았고요. 5승 2패 20포인트 3.58을 기록을 하면서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침이 월별로 조금 있긴 했는데 그렇다 쳐도 일단 풀타임 기록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불안했던 시기도 한 2달 정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승민 선수 올 시즌 굉장히 100점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 후 2번째로 많은 경기와 이닝을 소화한 구승민은 홀드 부분 5위에 올랐습니다. 리그에서. 네, 굉장히 좋은 개인 성적을 거뒀고 일단 전화 통화 이제 이 인터뷰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프지 않고 시즌을 완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걸 달성했다.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도 깨우쳤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70에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됐고 뭐 자이언츠 TV나 많이 노출이 됐던 게 진짜 마무리인 김원중 선수가 굉장히 돈독한 사이로 거의 뭐 애인 사이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들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가까운 모습 많이 보여줬고 네, 또 둘이서 굉장히 투수로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찰떡호흡을 보여줬는데 원중이가 보직을 잘 바꾼 것 같다. 내가 원중이 뒤에서 던졌다면 내 볼이 밋밋해서 공략 당하기 쉬웠을 것 같다. 나는 엔진을 이해하는 역할을 했고 마무리 투수가 되도록 편안한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나도 원중이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마무리 역할을 잠시 맡아가지고 2세이브 정도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원중이가 물어보면은 서로 이야기해주고 내가 느꼈던 부분을 많이 전달해주려고 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원중 남자친구란 별명이 붙을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둘 사이를 다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커플의 케미가 정말 시즌 내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인터뷰를 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물어보면 무조건 답이 김원중, 구승민 이 정도로 네, 정말 애정을 띄워놓은 사랑을 보여준 수준이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두 선수가 사실 뭐 나이 또래긴 하지만 뭐 동갑은 아니고요. 구승민 선수가 3살, 4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정말 절친한 사이가 돼서 보기가 참 좋고 앞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이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워낙 뭐 미남으로 유명하지만 구승민 선수가 굉장히 볼매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은 사실 아닌데 뭔가 볼수록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두 커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수술 뒤 한 시즌을 보내고 시즌 뒤 한 3주 동안은 푹 쉬었다. 수술 직후에도 팔 상태가 좋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좋아졌고 이제 지금에서야 완전히 내 팔이 된 느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컨디션이 100%가 이제 됐다고 하니까 내년 시즌 더 좋은 활약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올해는 전면적으로 해외 전지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직구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봄을 만들고 있는데 조용히 아프지만 않고 풀타임을 하다 보면은 성적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미리 수치를 정해놓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은 나도 모르게 무리를 해버리게 되더라. 내년 시즌도 일단 건강한 몸으로 마운드를 지키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승민은 올해 폴스 시즌 경기를 지켜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1점이라도 더 나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 내년에 팀 선의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마무리 원중이에게 더
마운드를 편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다들 지금 사직에서 부산 상동에서 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또 선수들한테는 또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야구 선수들은 그 스프링 캠프를 가는 선수들은 사실 선수 생활하는 동안 겨울을 한국에서 나지를 못해요. 항상 외국 가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서 겨울을 나는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 해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또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뭐 부산은 사실 그렇게 춥진 않으니까 뭐 나름대로 또 특별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또 연습을 하면은 또 좋은 시간으로 오히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손성빈 선수의 기사고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타워에서 열린 제4회 이만수 포수상 및 홈런산 시상식에서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손성빈 선수는 김영준, 김도환, 광현우에 이어서 네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1차 지명으로 굉장히 영광을 안았던 손성민 선수고 수상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좋은 상을 받아서 기분이 더 좋다면서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이만수 감독님에게 잘 배운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만수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때 이제 이만수 이사장이 재능 기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특별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수라운 포지션을 섬세하게 알려주신 분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번트 수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셨다면서 당시 내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후루타 야스야 같은 포수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후루타 선수는 그 일본에서 현역 시절에 안경찐 포수로서 저희 뭐 레전드 수준의 성적을 냈던 선수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일본의 이만수 선수라고 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투타 수비와 공격에서 아주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던 선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렌즈를 끼고 당당히 프로 선수가 된 손성빈 선수고 드래프트 당시에 마음 졸이고 긴장을 했는데 롯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다면서 준비를 잘해서 스프링 캠프 때 허문회 감독님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포수치고 공격, 수비, 주루 등에서 딱히 빠지는 모습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기량으로 보여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키데이, 교육리그 등을 통해서 이제 부산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상동에서 훈련을 해보니까 선배들이 많아서 조심할 것들이 생겼다면서 그렇다고 눈치 볼 것은 없다. 선배들, 코치님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또 부산 지역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도권하고는 많이 다르다. 길 가다가 벌써 알아봐 주신 분들도 있고 사인 사진 조청도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행실을 더욱 조심하게 된다. 사투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성민 선수는 수원에서 쭉 이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토박인데 이렇게 부산 생활에도 차근차근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처음 그 지명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손성민 선수는 부산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그래서 아마 타향살이가 처음이니까 많이 낯설 텐데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함께 입단한 김진우, 나승엽 선수와도 또 여러 가지 이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야구 관련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좋다면서 셋 다 1군에 빨리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군에 올라가면은 에이스 스트렐리 선수와 마무리 김원중 선수의 공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서 김원중 선배의 경우에는 내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은 프라이드가 넘치는 선수인 것 같다면서 타석에 서면은 현재 최고 투수인 양현종 선배의 공을 쳐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성민 선수의 롤 모델은 그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버스터 포지 선수고 그래서 똑같이 프로 최고의 포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상에 대해서 이만수 이사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포수를 해서 기본기가 탄탄하고 밝은 성적 때문에 향후 투수, 야수를 모두 다독일 수 있는 포수가 될 수 있다. 경험만 쌓으면 KBO 초대형 포수가 될 자질을 갖췄다면서 굉장히 높이 좋은 평가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손성민 선수는 인상도 그렇고 굉장히 인성이나 그런 뭐랄까 마음가짐이 좋은 선수라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아무쪼록 이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186에 92kg이기 때문에 대형 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쭉 보고 봤을 때 좋은 포수로서 자리매김을 하길 바라고 또 나이가 이제 겨우 뭐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뭐 여유를 가지고 기량을 다듬는다면은 충분히 뭐 좋은 포수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이제 연탄 기부를 했는데 리틀 이리오라는 별명답게 이제 또 연탄 봉사도
이대호 선수를 따라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그 이번 연탄 봉사에 대해서 원래는 그 연탄 그 배달까지 봉사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이대호 선수처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2,500장의 연탄을 부산 연탄응행에다가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기부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금액과 한동희의 개인 금액을 보태서 이런 이웃 돕기를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기부는 일단 이대호 선수가 15년째 하던 연탄 봉사를 보고 기부를 결심을 했고 이대호 선배님을 도와서 시즌을 마치고 연탄 배달 봉사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나도 선배님처럼 기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하면서 그래서 올해에는 이대호 선배님이 같이 해도 좋겠다고 해서 나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올해 22,500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탄을 기부하면서 배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배달하는 게 여의치 않게 됐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부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기로 했고 크리스마스 하루 앞둔 24일에는 연탄이 전달되기 어려운 곳을 이대호와 함께 찾아서 조금이라도 배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희는 이번 연탄 기부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대호 선배님처럼 매년 기부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포스트 이대호라는 별명으로 입단을 했고 이제 그 뭐랄까 팀의 4번 타자 자리를 정말 물려받는 모양새를 올 시즌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렇게 뭐랄까 보고 배우는 점이 내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대호 선수도 한동희 선수를 이제 학교 직속 후배기도 해서 진짜 많이 챙기고 특히 지난 시즌 포스 시즌 스프링 캠프 전에는 사비로 직접 그 괌에 괌이었나 사이판이었나 데려가가지고 자비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내외 쪽으로 많이 보고 배우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 팀의 레전드 더 넘어가지고 KBO 레전드가 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선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한동희 선수는 사실은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는 편이지 안 좋은 얘기는 거의 나오는 게 없어서 제가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 꾸준히 좋은 활동 나다 보면 더더욱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단도 이제 그 기부 활동을 했는데 선수단 상조회가 이제 20일에 부산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소아암 하나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 선수단 상조회는 지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고신사랑의 고신대병원 소아암 하나 후원회와 함께 하나독기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이 방문 행사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성금만 전달을 했고 상조회 회장 전준우 선수 이제 주장이 상조회 회장을 맡게 되는데 30년 가까이 이어왔던 선수단 자선 행사를 부득이하게 기금 전달로 대신하게 되어서 아쉽다면서 소아암 하나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와 또 선행 소식들로 오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FA 그 스토브리그인데 굉장히 올 시즌은 조용하고 이대호 선수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팀도 그렇고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게는 될 것 같은데 아마 계약 기간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과욕을 부릴 것 같지도 않고요. 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년이냐 2년 플러스 2년이냐 2년 보장이냐 이런 문제로 아마 시간이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마음 같아서 2년 보장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또 2년을 보장하기에는 사실 부연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팀과 선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소식 또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올 한 해 굉장히 다사다난했고 어떤 해보다 아마 인류 역사상 100년 만에 일어난 이런 대규모 이런 그 전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많이 힘드셨을 거고 한데 우리나라 야구 리그가 그래도 144경기를 완주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물론 아쉬움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야구 팬들한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고 사실 야구장을 못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다 완주하셨기를 바라고 항상 야구 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즌이 끝나는 게 한 시즌을 완주하는 느낌이고 뭔가 한 해의 사이클이 항상 야구 시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한 11월까지가 한 해고 나머지 남은 시간들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인데 항상 아무튼 그 부록의 마지막도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래도 꾸준하게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또 뭐랄까
다른 방송보다 뭔가 뭐 정보성이 더 크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뭐 그냥 뭐 편하게 봐주실 수 있는 들으실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아는 동생, 아는 친구, 아는 형이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더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역동 야구 해설이었고요. 올해 정말 감사드렸고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